트윗, 자바스크립트, jQuery, 입문, 객체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기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런 객체를 이제 앞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 생성하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객체를 접근을 해서 다양한 속성과 기능들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객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 객체란 이미 우리는 객체를 앞에서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것을 예시로 해서 객체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객체를 사용을 했는데 그 객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출력을 할 때 무엇을 사용을 했죠? 네, write를 사용을 했죠. 그 write를 사용하려면은 우리가 그냥 사용할 수 있었나요? write라고 바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접근을 했죠? 객체에 접근을 했죠. 그 객체가 뭐였죠? 즉, document라는 객체 안에 우리가 메서드, 즉 write라는 메서드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폴더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도큐먼트라는 폴더가 있어. 그 도큐먼트라는 폴더를 그 안에 메소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write라는 메소드가 도큐먼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먼저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도큐먼트라는 폴더를 만약에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접근을 할 때 이런 접근자 점을 사용해서 접근을 해서 메소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메소드 명을 write라는, 즉 우리가 아까 파일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즉 이런 메소드 명을 여기다 작성을 하고 메서드니까 이 안에다가 결과값을 넣으면은 그 결과값이 어디로 화면에 출력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객체 안에 다양한 관련 기능들을 이렇게 그 안에 내장시켜 기능을 묶어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캡슐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목적이 뭐죠? 뭔가 파일을 조금 더 접근하기 편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똑같은 기능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폴더를 관리하듯이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기능들을 관련 객체 안에 그 다양한 관련 기능들을 하나의 객체로 관리가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객체 안에는 이런 메소드들이 존재할 수 있고요. 또는 속성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즉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객체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객체에 관련된 속성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팁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 팁이라는 객체에 너비, 높이, 색상, 무게 등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뜬금없는 이상한 속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즉 여기에 만약에 맛이라는 맵기의 정도,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속성들은 있을 수가 없죠. 맵기라고 하는 것은, 즉 뭐 맵다라고 하는 것은 맵기도 상중하가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은 어디에 있겠죠? 그렇죠. TV라는 객체에는 존재할 수 없고, 즉 식품, 음식이라든지 이런 먹을 수 있는 것에 존재할 수 있는 속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관련된 속성을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것을 우린 관련된 속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객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객체의 종류에는 크게 내장 객체, 그리고 브라우저 객체 모델, 즉 브라우저 객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외부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내장 객체와 브라우저 객체를 왜 두 개로 나누었느냐? 내장 객체는 자바스크립트 내 엔진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외부 객체라고 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아닌 그 외부에 들어가 있는 정보, 즉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브라우저에서 예를 들어서 상단에 URL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든지, 또는 그 외부에 있는 정보,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크린 해상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브라우저 객체, 즉 외장 객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둘 다 사용법이 다른 거냐? 아닙니다. 이 사용법은 그렇게 다르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장되어 있느냐, 브라우저 외부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차이점이고요. 한마디로 이 객체는 다양한 기능과 속성을 우리한테 제공해 준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어떤 특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즉 내가 지금 문자열을 작성을 해서 사용을 했어. 그럼 그 문자열이, 예를 들어서 문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은 그 몇 개인지를 알아오고 싶다. 즉 뭘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럴 때는 어디에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즉 내장객체에 보니까 문자객체라는 게 보이죠? 여기 보이죠? 이런 문자객체를 사용하면 문자열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구나. 즉 문자열의 개수, 또는 특정 문자가 저 문자열에서 어디 몇 번째 열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를 스크립트 코드를 이용해서 가져오려면은 문자 객체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날짜는요? 날짜에 대한 정보겠죠. 오늘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특정 날짜에 대한 요일도 제공해 주고요. 내가 만약에 달력을 만들고 싶어. 그럼 달력을 만들고 싶으면은 뭐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날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날짜 객체는 현재 날짜라든지 특정 날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배열이 있겠죠. 배열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 변수를 배웠죠. 변수는 데이터를 할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밖에 할당할 수 없었죠. 기존에
데이터를 할당한 변수에다가 새 데이터를 할당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지워졌죠. 이렇게 배열을 사용하면은 하나의 장소를 여러 개로 나눠서 데이터를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그 배열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저장되어 있는지 또는 그 배열에 내가 지정한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배열 객체입니다. 수학 객체. 수학 객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학 관련된 기능을 제공해 준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값 3.2라는 값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올림하고 싶다라고 하거나 또는 반올림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학 객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외부 객체에는 윈도우, 스크린, 로케이션, 히스토리, 내비게이터 등이 있는데 윈도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윈도우를 사용해 봤습니다. 윈도우, 우리가 경고창을 띄울 때 뭘 사용했죠? 알럿이라는 걸 사용했죠. 그러면 어떻게 됐죠? 새 브라우저 창이 하나 떴죠. 그때 우리는 그냥 알럿이라고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윈도우라는 윈도우 알럿이라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윈도우는 모든 객체의 최상위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객체는, 즉, 이 브라우저에서 모든 객체는 다 윈도우의 하위 객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크린, 로케이션, 히스토리, 내비게이터가 있는데 스크린은 뭘까요? 스크린은 지금 현재 제가 강의하는 걸 보고 계시죠? 이 화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니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해상도 정보 제공을 해줄 때 이런 해상도 정보 제공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해상도 모든 이제 문서를 만들었어. 그 사이트 문서를 만들었는데 자, 우리 사이트의 방문자의 모니터 사이즈를 알고 싶어. 거기에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주고 싶을 때는 바로 스크린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로케이션 객체. 로케이션은 우리 브라우저 상단에 보면 URL 주소 치는 곳 있죠. 거기에 대한 주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주소로 들어왔는지 그 정보를 내가 스크립트로 해서 정보를 알고 싶을 때에는 로케이션을 사용한다. 히스토리. 사이트에서 페이지 이동을 하죠. 그죠? 페이지 이동을 할 때 그때 페이지에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가 바로 이 히스토리 객체입니다. 이 히스토리 객체는 가령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 때 페이지 이동을 했을 때 다시 뒤로 가기 버튼을 만든다라든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버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히스토리 객체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이렇게 히스토리라는 객체에 접근을 해서 다시 백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바로 요 뒤로 가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비게이터 객체입니다. 내비게이터 객체는 우리 브라우저에 대한 브라우저 정보, 지금 현재 내가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브라우저로 우리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또는 OS 맥킨토시로 접속을 했는지 아니면 모바일로 접속을 했는지 아니면은 요 윈도우를 사용해서 접속을 했는지 요런 OS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터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가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이 객체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를 모두 열어주시고요. 파트 4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다가 오브젝트 언더바 test.html을 문서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헤드 태그 사이에다 스크립트 선언을 하고 가장 첫 번째로 오브젝트, 즉 빈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땐 기본적으로 U라는 키워드, 요건 약속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 오브젝트. 이때 주의할 점은 객체를 생성할 때는 첫 글자가 대문자이고 파스칼 케이스법, 즉 파스칼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콘스트에다가 스튜던트라는 변수명에다가 변수명을 하나 넣고 짓고요. 이 변수에다가 객체는 담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참조한다. 즉, 그 주소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우리가 데이터처럼 할당하거나 또는 저장한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참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student라는 객체에다가 name이라는 속성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name이라는 속성, 그리고 값은 홍길동, 이건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student 메소드를 생성할 건데 요번에 메소드는 print, 즉 출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어디에 출력을 한번 해볼 것이냐면은 콘솔 창에다가 출력되도록 할 거예요. 자, 펑션, 우리가 아직 함수를 생성하는 것을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았는데 일단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 때에는 이 기능, 즉 함수로 선언문을 사용을 해서 소괄호를 열고 닫고 그 다음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콘솔 창에다가 출력하는 것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이때 스튜던트 객체의 네임 속성 값이 출력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브라우저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개발자 도구 F12번을 누르고요. 자, 소스 탭을 보시면 우리가 작성한 게 보일 거고요. 자, 아래쪽에 이 콘솔 창이 보일 건데 콘솔 창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ESC 바로 밑에 보면 물결 표시 보이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물결 표시 또는 백틱이죠. 백틱이라고 부르는 요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자, 객체에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객체를 접근을 하자마자 우리가 아래쪽에 보면 속성과 요 F라고 보이는 거 보이시죠? 요건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자,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보이고요. 자, 객체에 접근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죠. 점으로 접근하니까 name과 프린트 목록이 뜨고요. 이때 name을 이렇게 눌러서 엔터를 치면은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메소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student print 하고서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러도
홍길동이라는 요 문자형 데이터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객체를 생성해서 그 안에 값과 그리고 메소드를 생성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럼 아까 보니까 우리가 스튜던트 요렇게 출력을 요렇게 스튜던트까지만 쳐도 여기 중괄호 즉 객체 안에 담겨 있는 속성과 값이 보이죠. 그럼 이렇게도 객체를 생성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요렇게 리터럴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값과 속성 값과 메소드를 넣어도 객체가 생성이 된다. 자, 요렇게 여길 주석 처리하고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아래에 한번 객체의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조는 스튜던트에 참조를 시킬 거고요.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었죠. 이때 값은 홍길동.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자, 다음 줄에는 메소드를 생성할 건데 이때 뒤에다가 구분자로 쉼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메소드 명을 넣고요. 그리고 나서 펑션 이렇게 하고 요 값을 그대로 가져와도 위와 아래는 똑같이 객체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역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스튜던트 홍길동 되어 있고요. 역시 제가 스튜던트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여기서 print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시 데이트 객체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 객체. 역시 마찬가지로 날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객체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객체를 하고 오늘 날짜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객체죠. 그런데 매번 오늘 날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때마다 udate라고 해서 이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성된 객체가 담겨져 있는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변수를 선언하면 되겠죠. 이렇게 변수를 참조를 시키는 거죠. 이 날짜 객체를. 그래서 앞으로 객체에 접근을 할 때는 today.이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나요? 모든 get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보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보를 가져올 것은 getDay 이렇게 해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을 바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수에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명은 그냥 d라고 쓰고요. console.log d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get date라고 해보죠. date. 자, 이렇게 get date. 자, 그러면은 today라고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today라는 객체는 오늘 날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점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정보에 대한 담겨져 있는 메소드죠. 이렇게 메소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때 date는 오늘 날짜, day는 오늘 요일. 아까 day를 쓰니까 0이 나왔죠. 0은 일요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연도. 자, month는 월.
자, getMonths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getMonths 하고서 months 하고서 둥근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2라고 나오는데 이때 3월일 경우에는 2로 표기가 됩니다. 즉 현재 달보다 1 적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get은 날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today 할 때 여기서 16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요번엔 set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set 하고서 date 하고서 아까 오늘 날짜가 16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19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한 상태에서 set date로 변경한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밑에 작성된 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클리어 콘솔 버튼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고 today라고 하면 자, 여기 날짜 객체 정보가 어떻게 바뀌었죠? 19로 세팅이 다시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get day로 하면은 몇이 나오죠? 1, 2, 3. 3이 나오죠? 아까 0은 일요일이라고 했죠? 그럼 월요일은 1, 화요일은 2, 3, 19일은 수요일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날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때는 udate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rray. 자, array 하고 자, array라고 하면은 우리가 변수에는 데이터를 하나만 할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열에는 저장 공간을 나눠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눌 빼자 열과 열자를 써서 배열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한번 데이터 값을 1, 10, 그리고 문자열 홍길동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홍길동. 그리고 나서 const arr에다가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새로 고침을 하고 자, 기존에 있던 건 모두 삭제를 하고요. arr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럼 맨 앞에 보이는 건 데이터가 3개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배열 안에는 1, 10 홍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나는 홍길동에 있는 값만 가져오고 싶어 라고 하면 arr 하고서 여기에 각가로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0번, 1번, 2번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0번 인덱스라고 하고요. 여기 1이 들어가 0번 인덱스, 여기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2번 인덱스, 0, 1, 2죠. 2번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 라고 하면은 arr2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 값으로 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 자, 그럼 만약에 10을 불러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arr 하고서 여기 대괄호, 각괄호 또는 대괄호라고 하죠. 1번에 있는 값을 불러오면은 10이라는 값을 불러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rr에 점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점을 쓰게 되면은 다양한 메소드와 속성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대표적인 속성 중에서 이 데이터 값이 몇 개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거는 length라는 것이 있습니다. length 여기 보이죠? 자, length라고 치면은 이 배열에는 3개의 데이터가 지금 담겨 있어 라는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array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배열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자열 객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객체는 일단 문자열이 있어야 되겠죠. 자, 문자열 hello, thank you, thank you 이렇게 해서 msg, const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고요. 자, 문자열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때는 자, 이게 그럼 문자 객체가 될까요? 자, 문자 객체를 만들 때에는 원래 이렇게 u 스트링 하고서 이렇게 문자 객체를 생성할 땐 이렇게 작성을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우고 msg 하면 자, 여기 보이시죠? 문자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역시 랭스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15가 나옵니다. 즉 문자가 15개라고 하는데 자, 문자가 어떻게 15개냐? 여기 보면 hello, thank you. 자, 여기 볼까요?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 공백도 문자 하나로 들어갑니다. 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작성해도 되지만 이렇게 작성을 해도 객체가 생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 객체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인덱스 오브 사용해 볼까요? 인덱스 오브.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문자가 몇 번째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지. 자, 몇 번째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지. 자, L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이고, 잘못 눌렀죠. 요 L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자의 L자가 몇 번째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지. 자, L자. 자, 이렇게 아이고, 이거 잘못 썼죠. msg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하고 msg 인덱스 오브 자, 이때 L자가 몇 번째 있는지 이렇게 보면은 왼쪽부터 검색을 하게 됩니다. 즉 인덱싱을 하게 되고 0, 1, 2 역시 마찬가지로 배열의 인덱스와 같이 0번부터 시작이 되고요. 0, 1, 2 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라스트 자를 한번 붙여 볼게요. 라스트 인덱스 오브. 자, 요 표기법은요. 지금 보면 앞에는 소문자죠. 자, 라스트 여기 단어와 단어 사이에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것, 즉 카멜 표기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소드는 카멜 표기법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라스트 인덱스 오브로 찾게 되면은 요 L자를 왼쪽부터 인덱싱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인덱싱을 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즉, 오른쪽에서 찾은 요 L자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느냐? 0, 1, 2, 3. 3번 인덱스에 있다라고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 객체를 사용하면 문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매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스는 이렇게 매스라고 사용을 하는데 자, 이때 매스점 하면은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매스점
C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math.c를 사용하고 3.2라고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num, const num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세로 고침을 해서 자, 요렇게 num을 이렇게 출력을 해 보면은 자, num이 3.2. 3.2가 어떻게 4로 출력이 됐죠? 즉 C는 뭐죠? 무조건 올림. 즉 소수점 무조건 올림 하는 것이 math.c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학 관련된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수학 객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어서 자, 요즘 이런 객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전송을 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제이슨 객체입니다. 데이터를 좀 더 경량화시켜서 가볍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임하고 홍길동 네임 홍길동이라고 하고요. 자, 네임에 그 다운표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네임 홍길동.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콘스트 하고서 데이터라고 저장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제이슨 객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제이슨 객체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목적으로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장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잠깐 끊었다가 외장 객체의 사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